예,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들 많이들 준비가 공개를 해서 그런지 많이들 준비를 해 오셨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자, 공통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임금 체계는 산업 시기에 구성된 연공급을 기본으로 하면서 낮은 고정급과 높은 변동급으로 구성되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청 및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어 노동시간의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임금체계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질문 순서에 의해서 기호 3번 김호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금속노조가 고민해야 될 화두를 선거안 위원장님께서 던지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임금 인상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표준 생계비가 얼마가 드냐, 이런 수준의 임금 관련 논의였다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산별노조로서 임금 체계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건 고무적입니다. 다만 우리 준비 정도가 되게 낮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임금 체계의 변화의 첫 번째 전략은 핵심은 사회적 임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기업 규모별로 임금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연구소 표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공장과 산해하청 1차, 2차, 마지막으로 그 또 하청인 4단계로 나뉘면 임금 차이가 3배에서 4배까지 난다고 합니다. 산별노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임금 체계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금 체계를 무슨 기준으로 만들 거냐는 게 제일 관건인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큰 원칙입니다. 거기에 직무수련도 평균 임금, 사회적인 임금까지 포함돼서 어느 정도를 받아야 살 수 있느냐는 거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 금속노조에 350만이 임금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서부터 금속노조 10기서부터 준비한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2년마다 바뀔지 모르겠지만 사무처, 그 다음에 중요한 다이노조의 정책 간부들이 모여서 단협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협 속에서 임금체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전 뭐 독일보다 빨리 임금체계를 완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미조직 사업에 탄력도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가 내 임금 인상을 해주네? 금속노조가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놨더니 내 임금이 오르네? 동지 여러분, 지금 최저임금을 통해서 수많은 노동조합으로 결집되어 있지 않은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야 그래도 최저임금이 내 임금을 올려주냐? 올려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 임금체계는 그런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고 횃불이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실력이 많이 없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는 금속노조 10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통질문 세 번째 순서에 의해서 기호 1번 남태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운이 좋게도 볼보 공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그 공장 내에서도 외주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물어봤어요. 외주화가 되면 상당히 불안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대응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외주화가 되더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임금의 변화, 고용의 변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결국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공장 안에서 일하든 공장 밖에서 일하든 그것은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대공장이든 조그마한 공장이든 노동조합에 가입이 됐든 가입이 되지 않든 저는 이것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이 제가 바라보기에는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거다. 이것을 만약에 자본과 정부의 요구에서 실현시키는 과정에 금속노조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현해야 될 과제는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교섭만을 통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7만 전체 조합원들, 제조업 전체 노동자들 한 곳으로 모아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급제입니다. 제가 이 월급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게 저희 사업장에서도 12대 집행부 시절부터 한 20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월급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프로젝트도 만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월급제야말로 우리 같은 제조업 노동자들이 꼭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량 변동 얼마나 심합니까? 자동차 공장 보십시오. 10년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그 주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반드시 실현을 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금 체계도 체계지만 지금 당장 실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합원 동지들에게 설득해낼 수 있는 금속노조가 중심이 돼서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양극화 기금을 조성하자. 이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적인 측면도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통질문 세 번째, 그 순서에 의해서 기호 2번 하상수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 체계에 대한은 지금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임금 체계 막아내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본은 통상임금을 명목으로 해서 신임금 체계를 도입시키려고 2년 전부터, 아니 10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통상임금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양보하는 척 하면서 신임금 제도를 도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대공장에서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차기집행부로 넘겼습니다. 아마 차기집행부의 과제들이 더욱더 커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우리는 이중임금 체계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높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는 호봉제도를 통해서 도입되어 있지만 새로 신규 입사하는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이러한 이중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그것이 기입지부에서들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금속노조가 이러한 것부터 바로 원칙적으로 세워놓고 임금체계에 대한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중임금 체계를 통해서 신규 노동시간에 시장에 들어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배제되고 있는 이러한 임금체계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면 어떠한 좋은 대안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더러 그건 한갓 헌작 속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도 발제 중에 말씀하셨지만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은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함께 좋은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산업별 협약이든 사회적 교섭을 통한 산업별 협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작게는
기존에 우리가 논쟁을 해왔던 직무직능급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능급제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직무급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다 보니 기피 공정이 발생합니다. 그 기피 공정을 정규직들이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우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정규직이 확전되는 문제에 이것 또한 이 임금 체계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